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7쪽의 봉산탈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봉산탈춤이 무엇인지 같이 학습하고 가겠습니다. 봉산탈춤이란 황해도 봉산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가면을 쓰고 했던 마당극이에요. 전체가 7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장은 사상자춤이라고 해서 상자 4명이 사방신에 대해 절로서 예를 표하는 것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을 행하는 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장은 팔목중춤으로 8명의 스님이 등장하는데요. 파괴한 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3과장에선 사당춤이라고 해서 거사들과 사당이 놀량가를 부르며가 아니라 부르며 노는 이야기입니다. 4과장의 노장춤은 늙은 스님이 파괴해서 젊은 여자를 쫓아다니는 이야기고 5과장에는 사자춤이라고 해서 목중들이 부처님이 보낸 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야기입니다. 6과장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양반춤인데요. 양반과 마부, 말을 이제 관리하는 말뚝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7과장은 미알춤이라고 해서 난리 중에 헤어졌던 미알할미가 자신의 남편인 영감을 찾아오지만 영감한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첩 때문에 영감에게 맞아 죽는 가부장제의 갈등과 처척 간의 갈등이 같이 드러나 있는 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마당극, 봉산탈춤의 각 과장은 서양의 연극과 달리 내용에 유기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양의 막과 장은 그 각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데 얘네들의 각 과장은 독립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당극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쪽입니다. 6과장 양반과장이라고 나오죠. 즉 말뚝이와 양반이 등장해서 서로 재담을 나누는데요. 이 양반과장의 주된 내용은 말뚝이가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반과장에서 말뚝이와 양반이 대화를 나누면서 즉 재담을 나누면서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는데요. 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을 해요. 그러면 양반들이 말뚝이의 말을 듣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말뚝이가 다시 변명을 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양반이 이 내용을 듣고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산탈춤에서는 이 말뚝이의 조롱을 통해서 양반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또 풍자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말뚝이의 변명을 듣고 안심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또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양반의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뚝이 가운데쯤 나와서 쉬 말뚝이가 이렇게 쉬라고 하면 돌면서 쭉 돌면서 쉬라고 하면 음악과 춤이 멈추고 관객들이 이제 말뚝이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쉬라는 말의 역할은 관객을 집중시키고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그때 그 당파, 호조, 병조, 그때 한 관아, 옥당, 홍문간의 부재학을 다 지내고 삼정승 6판서를 다 지낸 물러난 죄상, 퇴로 죄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냐면 계잘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즉 풀어보면요 여러분 그 개가죽의 그 개다리 소반이라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해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를 사용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뚝이의 첫 번째 말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말뚝이의 조롱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양반의 호통이 나올 차례예요. 같이 볼게요. 아, 이놈 뭐야? 하면서 양반이 호통을 하죠. 양반의 호통. 그럼 이제 다시 말뚝이의 변명이 나옵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라고 하면서 이제 말뚝이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양반이 안심을 할 차례죠.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춥니다. 도령은 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노는데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양반이 안심을 하죠. 그런데 이 안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 도령, 막내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면서 논대요.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대요. 이러한 것들은 양반으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이제 양반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춤을 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춤은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첫 번째 재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장면 전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형식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까 앞에서 이 쉬하고 조롱하고 호통치고 변명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쉬 마찬가지로 반주가 그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관객을 집중시키고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지금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죠. 이거는 우리 마당극의 아주 큰 특징이었어요.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서양 연극과 구별되는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극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서양 연극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이제 연극은 무대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는 연극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당극은 대체로 다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고 시장 한복판에서 공연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따로 이제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아서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 서양 연극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 알려줘가지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그러니까 이 담배 종류거든요, 여러분. 한 발가우씩 그의 한 절반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이런 것도 다 담배 종류입니다. 오동수북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나무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저 재령나무에 개 낚시할 때 낚시를 걸어놓듯 쭉쭉 걸어놓고 잡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반이 나온다고 했는데 돈 없으면 자기한테 알려서라도 담배를 사다가 쭉쭉 걸어놓고 쭉쭉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니까 역시 양반들이 뭐야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죠. 그러면 또 이제 말뚝이가 변명을 합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 잡담을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하니까 또 헌화를 금하였다니 잡담을 금하였다니 하면서 안심하고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춥니다. 아까 이 춤 그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제담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린다고 했었죠. 장면 전환의 역할. 그래서 두 번째 제담까지 끝났습니다. 계속 볼게요. 쉬 역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줘.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는 여보시오 관객들 들으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객을 극에 참여시켰다면 이번엔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라고 해서 악공들 역시 극중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음, 육률 이런 격조 높은 음악들을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를 뜯어다가 그 버드나무의 그 껍질 이런 것들을 뜯어다가 바가지 장단을 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양반들에게 천민들의 바가지 장단을 치라고 해가지고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역시 또 호통을 치죠. 그래서 또 말뚝이가 이번에도 변명을 합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용의 머리가 그려져 있는 해금, 북, 장고, 비리, 젖대에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라고 하면서 변명하니까 양반들이 역시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이번에도 또 춤을 추면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담, 세 번째 제담이 마무리되고 이것은 이제 장단제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쉬, 춤과 장단 그친다. 말투가 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예, 양반을 쳐주려고 찬밥에 국을 말아서 아침 일찍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영미 법덕 동양삼국 무릎 매주 발듯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말뚝이가 지금 마국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이제 등에 솔질을 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자기가 타는 짐승을 노세원님과 이제 발음이 비슷한 노세원님이라고 표현을 해서 언어 유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을 역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타는 노세원님을 이제 노생원님과 발음이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그리고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죠. 자신을 높여서 역시 양반을 놀리는 그 무시하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 영미 법덕 프랑스 독일 동양 삼국 무릎 매주 발듯하고 거침없이 밟고 다니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이제 방방 곳곳 면면 촌촌 크기와 이제 범위가 점차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바위 틈틈이 모래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새님 비뚝한 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님 비슷한 논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말뚝이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봐도 양반 같은 놈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는 아까 그 말뚝이님이라고 했으면서 새님에게는 비뚝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해 양반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라고 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번째 제담, 양반 찾기 제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략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그 세처 찾기 제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처가 이제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면서 한 바퀴 휘 돌면서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그러니까 말뚝 같은 거를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히 두르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을 하늘로 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쭉쭉쭉 이제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깃을 푸근히 이렇게 둘렀대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마구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세처를 마련했는데,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마구간이야라고 해가지고 삼형제를, 지금 양반 삼형제를 가축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롱한 뒤에 양반들 호충치죠. 이놈 뭐야?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말뚝이가 변명을 해야죠.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자좌오양의 털을 잡고, 그러니까 이거 명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으로 남양.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양이라면 해가 잘 들어서 좋다고 하거든요. 명당의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 이거 그 보석 호박 있잖아요. 호박주초에 산호기둥에 비취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지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그러니까 천장이 다는 널빤지,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그러니까 장판지로 바닥을 두른 거예요. 화문석 치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여기에서 이 부벽서는 종이에 이제 써서 벽에 붙이는 글씨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박정령 네 글자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서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다, 이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또 보니까 백인당중 유태화, 100번 참는 집안엔 평화가 있다, 이런 글자가 붙어 있대요.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 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다.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좋게 이제 털을 잡아가지고 기둥도 엄청 좋은 걸 깔고, 그리고 벽에는 이런 좋은 말들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이제 가위 한마디로 이르면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양반의 거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 볼짝시면 용장봉장, 그러니까 이제 그 용이랑 봉 이런 그려 있는 거, 괴, 두지, 쌀 넣어놓는 그 뒤주, 자개 함롱,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은 거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삼털 같은 칼담배를, 여기에서 이 칼담배는 여러분 거친 담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좋은 게 나오는데, 거친 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장에, 이건 지명이에요. 평양 그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죽여놨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심시키듯이 좋은 걸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담배를 돼지 똥물에다 축축 죽여놨다는 말에서 지금 양반들을 조롱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역시 양반을 조롱해요. 그럼 양반들이 또 호통을 치죠. 이놈 뭐야? 아이 양반 어찌 됐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축 죽여놨다고 그리하였소. 아까는 삼털 같은 칼담배, 거친 담배에 똥물을 넣어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쇠털 같은 담배, 그러니까 아주 좋고 부드러운 담배를 꿀물에 죽여놨다고 해서 다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역시 꿀물에 죽여놨다네 라고 하면서 안심하면서 춤을 추고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세처 찾기, 제담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말뚝이보다도 지식이 없는 양반들의 모습을 드러내서 파자놀이를 하는데 전혀 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봉산탈춤 6과장의 제담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5가지를 통해서 일정한 제담 구조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제담 구조를 반복하면서 양반의 허세와 권위의식에 대해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79쪽부터 81쪽까지 봉산탈춤의 남은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산탈춤은 이번 1차 고사 때는 출제되진 않지만 유명한 작품이니까 꼼꼼하게 학습하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